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설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 부동산 개혁 의지를 SNS 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과는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이제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만큼 집값 자체가 이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킨다라는 막연한 그냥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규제가 또한 강력한 어떤 푸시를 통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지나면 그냥 약발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당연히 집값은 튕겨져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개혁에 대한 확실한 방점을 찍겠다라는 이 워딩 자체는 지금 이 한국 부동산 거의 30년 동안 투기판적인 어떤 시장 장세가 고스란히 이어져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미들이라고 일컫는 부동산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뽑아 먹겠다고 영끌해서 진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거의 80% 이상이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왜냐? 2021년에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온 세상 대출 다 받아가지고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가 2026년 이 초반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집을 산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집값 자체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집값이 정체되고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른다. 그리고 뭐 강남 일부 지역 마용성에서 집값이 뭐 신고가 최고가를 찍는 그런 어떤 샘플들이 나왔었으니까 이거 다 그냥 주포 세력들이 시장 자체의 어떤 가치 체계를 왜곡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수익률을 땡겨갔기 때문에 영끌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가 선택한 뭐 굉장히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진입을 한 거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걸 이제 뽀개기 위해서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이제 반작용으로 저항이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도 이 얼굴을 부딪히는 이 공기 저항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동산인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아주 좀 이상야릇하게 도깨비 시장처럼 이 세팅이 됐었던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온갖 어깃장들이 다 날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한테 집 팔아라 강요한 적 없어도 결국 집 팔아라 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 설날 연휴 맞이하면서 상당 부분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워딩까지 띄우자 이거 말 바꾼 거 아니냐? 어? 언제는 또 뭐 집 팔라면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엎어치고 매치는 그런 어떤 우회적 표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깃장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상당히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황당할 수밖에 없고 납득 안 되는 이제 어깃장들이죠. 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강남권 급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다주택자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 많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서울 매물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 보완책 발표하루 만에 뭐 매물이 2.2%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 설 연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딱 응축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이 시장 자체가 급변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완전히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발산이 될 겁니다. 설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 거의 7만 건, 8만 건까지 터져 나올 가능성 많다. 아무리 정부를 향해서 부동산 이 개혁에 대해서 어깃장을 던져도 이건 대세다. 어쩔 수 없는 국민적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의 뭐 7, 80%의 또 한 10% 정도 되는 이 갑의
횡포라고 할까요? 그만큼 시장 자체를 완전히 이상하게 견인했던, 그래서 결국 서울 아파트 자체를 손에 닿을 수 없는 가격대로 올려놓은 그런 어떤 이 시장의 잘못된 관행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뭐 교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확실한 어떤 성과가 있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 이거는 이전에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이후로 그냥 흐지부지 됐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everyday, 매일매일,毎日, 매일매일 던지는 이런 어떤 이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가깝게, 이게 가격적인 피해자죠. 정상적 가격에서 충분히 내가 월급 저축해서 진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그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좀 거꾸로 됐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첫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를 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들, 이제 뭐 일종의 어깃장들이죠.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또 이제 반박글을 올렸는데,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5월 9일 넘어가게 되면요, 억대 증가한 폭탄 세금을 맞게 됩니다. 뭐 물론 유예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줬지만, 요거는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야지,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유예안이 되는 거고, 아예 집을 팔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불로소득 쉽게 얻은 그런 추억은 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좀 적응하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린 그 취지, 결국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말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어깃장이 날라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불로소득 가장 파이가 큰 쪽이 부동산 쪽 아니었습니까? 주식시장은 거의 뭐 작년 상반기까지 2000선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엄청난 불안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 부동산 쪽으로 뭐 3040들도 그냥 돈 싸들고 아파트 사기 위해서 그 비정상적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망국의 길로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위기들 20억 로또인데 눈물의 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끌 청약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돈을 끌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로또 아파트 당첨돼도 현실적인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로또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강남 아파트 팔아서 20억 차익 땡기면 뭐합니까? 8천만 원 내던 이제 세금 상황이 이제 8억 원 내게 생겼어요. 8억 2천까지 10억 차익이 나면 5월 9일 이후에 세금을 내야 된다. 결국 대통령의 말대로 불로소득 쉽게 어떤 추억 이제 버리라 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금융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주요 종목 시세 추이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3대장 아닙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는 좀 만만하게 봤지.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거의 그냥 개떡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그냥 걸레가 되듯이 그냥 누더기 자체였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가 딱 쳐다보니까 이거 한국 기업 자체가 이렇게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단한 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HBM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1년 정도 뒤쳐졌습니다. 그리고 TSMC 하고도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HBM4 최고 속도를 가진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놨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렇게 잠재성이 있는 기업들이 다 그냥 뭐 디밸류에이션, 완전히 가치 저하, 가치 평가, 가치 절하 되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6천대로 이제 올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 기업의 잠재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간 성장세를 딛고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자동차, 전력기기 유명하다. 모건 스탠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세는 이제 불로소득만 바랬던 부동산 시장과 확실하게 결을 달리한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 뭐 어느 정도 방점을 딱 찍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자체가 정상화되는 또 성과가 딱 양날개처럼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어떤 국운 융승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뭐 부흥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늘 기득권이 문제 아닙니까? 뭔가 개혁을 하려면 어깃장이 날라드는데 특히 이 건설사와 연결된 언론들이 계속해서 왜곡 조작 보도 일삼으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대통령 스스로도 SNS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언론들이 규제가 나오면 반대 어깃장을 어떤 식으로 던졌습니까? 규제 피해서 서울 집값 올해도 12% 뛴다. 강남 대신 노릴 아파트 14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비웃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정록 직필해야 된다. 이제 언론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부가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의 희망 다 뺏고 주택 문제, 결혼 출산 폭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대통령이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SNS 글을 매일매일 올린다는 얘기는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론조작,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었다.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 이 개혁 의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파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오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SNS 글을 오늘 또 이제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만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부동산 강의들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40분에 5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그죠? 니들 공부하면 부동산 부자 될 수 있어. 10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들 수 있어. 1억 가지고 100억 만들 수 있어. 이런 환상을 심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공부하면 부자. 아니, 가분수 될 일이 있습니까? 뭐 머리만 크면 부자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환상을 심어주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시장은 더 냉혹해졌고 정말 대통령의 말대로 뭐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출산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구조적인 인구 문제까지도 야기하면서 올라가는 집값들 결국 모든 한 8, 90%에 해당되는 을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 서민, 이 청년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거에 지금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연끌받은 분들, 그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고 고점에 딱 지금 물려가지고 이제 아파트 값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결국에서는 이거 확실한 어떤 개혁이라는 방점을 찍지 않으면 아무리 금융시장 자체가 좋은 성과를 내도 부동산의 리스크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냥 손 쓸 수 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그냥 완전 폭락하는 양상으로 두두두두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더 심합니다. 지금 뭐 이금융권 PF 문제 걸려 있죠. 건설사 미분양 문제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려 있는 또 이 보험, 증권사 여러 자금들 천문학적인 어떤 부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고점을 잡은 이 연끌러들 결국 이제 원금이자 갚지 못하는 임의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엄청난 뭐 대폭풍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빨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1건입니다. 관망세가 뭐 굉장히 농후해졌고,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이게 좀 정상적으로 내려와야지 거래가 좀 주고받는 어떤 이 매치가 좀 형성이 되는데, 이 매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너무 높고, 그리고 수요는 이 정도 선에서 가격을 원하고 있는데 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에 와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공급과 가격과 거래량 회복이라는 좀 묘수에 가까운 어떤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제 이 효과가 이제 3월까지 어느 정도 가파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얼만큼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내려서 매물을 소화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튼 간에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값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파트 서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9억 6천 2월달 올라섰어요. 근데 지금 14억 8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균율로 따져보면 평균가에도 못 미치는 거의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좀 약간 떨어지는 2월 초에는 한 8억 8천 정도 됐는데 살짝 올라섰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평균 거래금액이 나오는 곳이 강남이죠. 17억. 2월달 보통 얼마였습니까? 거의 한 4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30억 차이가 난다. 그만큼 엄청난 지금 강남은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원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도 한 4억 9천 정도, 최고로 올라쳤을 때는 한 6억 6천, 6억 5천 정도 됐었네요. 그러니까 노원구도 상당히 지금 조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고, 거래량이 당연히 주니까 거래 금액 역시 빠져나갈 가능성. 이제 최고가 신고가라는 뉴스는 단 한 건도 지금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 쑥으로든 거고요. 그만큼 가격 자체가 왜곡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득권들, 부동산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최정점에서 아파트 수백 채, 수천 채 자기가 홀드하면서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겠죠. 부동산 가격 부양하고자 하는 기득권들의 명백한 의도들, 이거 계속해서 어깃장식으로 이제 날려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어요. 확실한 어떤 규제가 계속해서 발동되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는 이 규제가 상당 부분 거래가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지수 보시면 그동안 이 부동산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빨대 꽂고 수익률을 쪽쪽 빨아당겼던 사람들, 이들이 올렸던 이 아파트 값 보십시오. 그냥 용오름 하듯이 쭉쭉 올라갔고, 결국 최고가 순위를 보시면 나인원 한남이 140억 합니다. 128억, 96억, 84. 이게 아파트 값입니까? 빌딩 값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 쳐놨으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5월 9일까지 집 정리하라니까 막 어깃장 막 날리면서 이거 뭐 다주택자들 피눈물 흘릴 그런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무주택자들, 서민들 착실하게 월급 저축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 만든 거, 이거 이 피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부동산 시장의 작전 세력들, 어제 경기도에서 집값 담합 작전 세력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부동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서로 간에 뭐 단톡방 통해가지고 집값 상습적으로 띄우고 가격 담합하고 공인중개사까지 10억 이하로 매물 내놓으면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깡패 집단이죠 이거. 성남시에도 이런 어떤 주민 900여 명이 뭐 단합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열고 담합 가격 아래 매물 내놓은 부동산 완전히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감독원도 이제 두 발 두 손 다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번 세건 하겠다. 옛날엔 두 발 두 손 다 들었어요. 예.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세력들이 활동하면 그냥 눈 딱 지그시 감고 그냥 모르는 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1도 안 통한다. 결국에 와서는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아주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 높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구나. 서울 매물 증가량,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제 폭포수입니다. 5만 9천에서 6만 5천 건. 제가 설 연휴 끝나면 7만 건까지 간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쏟아져 나올 거고, 경기도가 17만,
인천이 47,000. 결국 한 30만 채 정도 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예. 하루 사이에 한 30만 채가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경기, 인천이. 그만큼 엄청난 지금 폭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거래량은 971건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가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서초, 송파, 강남,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8억에서 6억, 5억. 일주일 단위입니다, 이거. 떨어지고 있고, 음마 아파트,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의 풍향계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여기 떨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38억에서 37억 5천. 야, 정말 개미 눈꽃만큼 떨어졌다. 여기도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욕심을 부린다니까요. 빨리빨리 매물 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209채 정도 나왔는데 여기 뭐 한 100건 이하로 매물이 나왔었는데 매물 이제 폭주하고 있네요. 낮은 가격 순대로 보면 매물이 한 34억 순으로 나왔습니다. 37억인데 한 3억 정도 더 내려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거래가 성사되면 아마 폭락 양상에 가깝게 가격이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수원, 용인, 고양, 부천, 김포,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6억대 그리고 4억대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지금 뭐 반토막 된 지 오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조정기에 들어간 그런 어떤 상황인데, 강남 5억씩 호가 이제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무서운 건 부동산 기득권들은 결국엔 다시 뭔가 좀비처럼 가격을 띄우려고 할 겁니다. 이거 지그시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는 개혁 의지를 늦추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발벗고 나섰으니까 충분히 무주택자들이 정말 많이 낮아진 허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집값 수준까지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설날 연휴 좀 잘 보내시고요. 이후에 매물 추이, 거래량 추이 살피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신다면 아주 저점에, 정말 내 월급만으로도 착실하게 저축한다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세상 분명히 여러분 목전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확실하게 이 설날 이후에 굉장한 어떤 부동산 지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대통령의 의지가 부동산 집값 정상화라는 확실히 이 성과 있는 어떤 이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네요.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 목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